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상각 저자의 성공을 가로막는 13가지 사소한 습관입니다. 2013년 1월 포브스에 발표된 성공을 가로막는 13가지 작은 습관을 정리한 책입니다. 자유기고가인 브렌트 비슈어의 글을 정리했다고 하는데요. 10년이 지난 내용이지만 지금도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철자 또는 맞춤법 실수, 행동하는 것보다 앞서는 말,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 뒤에서 다른 사람을 욕하는 뒷담화, 허풍, 다른 사람에게 또는 나 아닌 다른 것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 인내심 부족, 열정 있는 척하는 것,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핑퐁 타입, 무조건 예스라고 이야기하는 부탁 들어주기, 복잡한 삶, 행동을 더 하려다가 빼는 것, 부풀리는 거짓말, 이렇게 13가지가 성공을 막는 습관이라고 합니다. 습관은 인간에게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최고의 조력자이지만 우리를 항상 제자리에서 맴돌게 하는 사악한 지배자가 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사악한 지배자가 아니라 최고의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습관을 잘 들여야 합니다. 문장을 교정하면 미래도 교정된다고 합니다. 문장 하나에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은 너무 거창하다고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요새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맞춤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역시 맞춤법을 틀리지 않기 위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사전을 찾아보려고 노력합니다. 회사에서는 기획서나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뿐 아니라 메신저로 소통할 때도 맞춤법이 틀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하는데요. 대학생들 역시 글을 쓰는 과제를 할 때 줄임말을 서슴없이 쓰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외국 명문대는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을 구사하는 것이 불합격의 1순위라고 합니다. 이처럼 올바르게 문법을 사용하는 것은 사소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 당장 꼭 들여야 하는 습관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언어의 창조성이 발휘될 수도 있지만 올바른 문법, 철자를 구사하는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꼭 인간이 가져야 하는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약속한 시간을 지키지 못하여 변명하는 말 대신 약속을 지키는 행동을 하라고 합니다. 골치 아픈 직원의 유형을 조사한 결과 1순위는 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시간 내에 마무리하지 못해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시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할 일은 지금 하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자신이 성공하게 된 원인은 무슨 일이든 정각 15분 전에 시작한 덕택이라는 넬슨 제독의 말처럼 정해진 기한이 있다면 그 기한 안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행동하는 것은 성공으로 가는 습관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성급한 결정이 성공을 막는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무언가를 빠르게 팔아치우려고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굴면서 서두르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비즈니스 세계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매너와 에티켓을 지키면서 성급하게 다가가지 말라고 합니다.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고 상대방에게 폐를 끼치지 말고 상대방을 존경하는 행동을 보여주라고 합니다. 사회학자 호만스의 이야기처럼 인간관계는 보이지 않는 룰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공짜가 없기에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풀면서 성급하게 다가가지 않더라도 상대 역시 나에게 호의를 베풀게 된다고 합니다. 근거 없는 비난과 이유 있는 비판은 다르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욕하지 않는 것이 성공을 위한 습관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저도 뜨끔했는데요. 저 역시 아무 이유 없이 상대방을 뒤에서 비난했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감히 예상해 봅니다. 하지만 이제는 뒷담화하는 시간까지도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간을 활용하고 뒷담화하는 사람과는 멀리하는 것이 성공을 위해 중요합니다. 허풍을 떠는 것도 성공을 막는 사소한 습관 중 하나라고 합니다.
지인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가 한 것 그 이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또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허풍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는 것, 혹시라도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못했다면 그에 부합한 책임을 보여주는 것이 허풍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공을 막는 습관 중 여섯째는 책임 전가라고 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고, 인간은 자기가 한 모든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실패를 했다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그 원인을 분석하고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실수가 있었다면 실수를 시인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뿐 아니라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많은 조직에서는 마치 다른 요인으로 인해 그 사업이 실패했거나 자신들의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변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비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무지막지한 비판은 당연히 안 됩니다. 하지만 타인의 관용을 이끌어내며 자신에게 약이 되는 자기 비판은 필요합니다. 또한 스스로를 교정하는 아주 좋은 방법은 잘못된 점을 반성하고 기록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 기록의 과정을 거치다 보면 자신의 위치를 결국 스스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인내심 부족 역시 성공을 막는 습관이라고 합니다. 인내심을 기르는 것은 사실 사소한 습관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최근 들어 정말 손톱만큼의 인내심도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특히 일에 있어서 현재 일에 만족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확연한 차이는 인내심의 정도라고 합니다. 또한 이 책에서는 90대 10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인생의 10%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로 결정이 되지만 나머지 90%는 사건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사건에 반응하는 것은 결국 내 삶을 만들어 나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애매한 동기, 거짓된 동기를 가지고 열정 있는 척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인간의 동기는 인정 동기, 물질 욕망, 사후 세계의 욕망, 몸과 마음의 자유에 대한 욕망, 노여움, 미움, 성관계, 사랑, 공포, 자기 보존의 욕망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도 속이고 타인도 속이면서 거짓된 동기로 행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브렌트 비슈어는 거짓된 동기들을 버리고 명확한 동기를 가짐으로써 명확한 행동을 하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동기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알려줌으로써 성공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할 수 있습니다. 아홉째 버려야 할 습관은 핑퐁 타입입니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타입을 핑퐁 타입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 지점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곳에 나의 시간을 쏟아야 할지를 머뭇거리고 여기, 저기 기웃거리고 있다면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고 있다면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건축사로 내가 원하는 분명한 설계도를 그리고 터를 닦고 벽돌을 쌓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이 자신의 목표와 부합되지 않는 단계라고 할지라도 목표를 달성하는데 꼭 필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직업이란 자신의 가능성을 알려주는 동시에 성공으로 이어지는 첫 번째 열쇠이기 때문에 자기의 직업을 하찮게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지금 갖고 있는 직업이 도움이 될까를 생각하는 것이 엉거주춤하지 않고 기웃기웃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탁을 들어주는 것 역시 성공을 막는 습관 중 하나라고 합니다. 물론 부탁을 과도하게 들어주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인데요. 하나의 부탁을 들어주면 다른 하나는 노라고 거절하라고 합니다. 자기가 마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처럼 생각해 모든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들어준다면 번아웃이 되게 됩니다. 또한 자기의 일은 결국 못하게 되는데요.
부탁을 적절하게 들어주고 들어주지 않는 것을 정하는 것은 자신의 절제력을 기르는데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만하지 말고 괜히 들어준다고 했다가 처음부터 안 되면 안 된다고 말해줄 것이지 나만 우스운 꼴이 되었잖아 라는 핀잔을 듣지 않도록 우리는 잘 절제해서 부탁을 들어주어야 합니다. 한 번의 유혹으로 인해 단순하게 살아왔던 내 삶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종잣돈을 만들어 잘 굴리면 대박 날 거라는 유혹. 한 번만 하고 발을 빼면 된다는 유혹. 회사 돈을 조금만 횡령하겠다는 유혹 등을 우리는 모두 뿌리쳐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생각을 할 타이밍인가, 행동을 할 타이밍인가를 결정해야 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위기는 생각과 행동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한다고 하는데요. 이때는 행동을 하기 전에 사색, 생각을 먼저 하라고 합니다. 물론 행동을 해야 할 때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즉, 자신을 믿고 생각을 하든 행동을 하든 하라고 합니다. 확실한 것은 너무 많은 행동을 자신의 삶에 넣는 것은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의 1분 1초를 모두 행동하는 것보다 사색과 생각을 하며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을 막는 습관은 부풀리는 거짓말입니다. 국어를 배웠으면 주제를 알고 수학을 배웠으면 분수를 알아야 한다. 저도 많이 들어본 문장인데요.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알고 말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장은 거짓말 경연장이라고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처지를 객관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약간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고 싶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나의 삶, 내 주위의 환경에 감사하면 더 이상 부풀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시인이자 소설가인 월터 스콧은 작가들은 자칫하면 게을러지기 쉬운데 자신이 조금이나마 근면한 습성을 몸에 지니게 된 것은 하루 종일 따분하고 판에 박힌 직장 생활 덕택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작가이지만 법률 사무소에서 소송 관련 서류를 작성해주는 일을 하루에 3분의 2 이상 할애하면서도 월터 스콧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습관을 만든 것에 감사함을 표했는데요. 인간은 매일 되풀이되는 평범한 일을 빈틈없이 해 나가다 보면 보다 높은 능력을 얻게 된다는 그의 명언처럼 우리는 성공을 위한 습관을 만드는데 평범하고 되풀이되는 일을 꾸준히 해 나가야 합니다. 성공을 막는 습관도 되풀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당장 고치려고 노력도 해야 합니다. 평범한 일상 속 꾸준하게 반복되는 나의 루틴이 결국 나의 성공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성공을 가로막는 13가지 사소한 습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